자,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변하는 2023학년도 이후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학업 태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시작을 하고요. 자, 잘 보이십니까? 네, 학업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 안에 우리가 이제 일반 지금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계속 제가 지금 시리즈별로 여러분들 중3, 중2, 고1, 고2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대학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새롭게 바뀌는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지금 연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보면 유학생부 종합전형 새롭게 바뀌는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서 5개 대학의 거기서는 이것이 학업 역량이 그 다음에 진로 역량으로 성장되고 진로 역량이 공동체 역량까지.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는 그걸 다 지금 학업 역량 안에 몰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안에서 보면 이미 여기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도 얘기했고 전 시간에 수상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까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서울대학교 외에 건국대, 연대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경희대학교, 이런 중앙대학교 학교에서는 이게 공동체 활동 역량, 그래서 거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들이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학업 역량이라는 그 모든 거 안에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그 다음에 수상까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다른 대학들에서 5개 대학에서 얘기했던 학업 역량은 여기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우리가 이 평가 기준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 정확하게 지금 생기부에 그려지고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있어야 서울대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에서 우수와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공부란 얘기고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이건 연관성이라는 얘기.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일반 학교 다른 그 서울대학교와 다른 5개 대학에서 했던 진로 역량까지의 어떤 그런 연관성, 성강성이 있냐 얘기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진로 역량하고도 이거는 다른 대학에서는 그 비슷한 부분이에요. 매칭이 되는 부분.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성장 과정에 이것도 포함이 되죠. 습득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 이거는 공동체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활용하고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중요하겠지만 타인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활용했는가,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 이 부분이 약간 그 어순이, 약간 그 배열이, 약간 그 포함되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약간,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그 의미는 다 똑같이 건대, 연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가 발표한 유학생부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학업 역량 부분에 다 서울대는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말했던 일반 5개 대학에서의 학업 역량은 교과학습 발달사 이렇게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업 태도부터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이런 것들이 뭐 다른 5개 대학에서 발표. 이게 이제 5개 대학도 중요하지만 사실 5개 대학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뭐 지방대까지 해서 국립대까지 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만약 성대가 발표를 안 했지만 뭐 이름 서울대학교의 어떤 부분과 또 다시 말하면 5개 대학의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믹스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본래 대학의 관점을 섞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2023년 지금 뭐 중3, 중2, 고2까지가 수험생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내후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과정의 전형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여기 생활기록부와 또 생활기록부보다 더 중요한 그 아이의 생각과 사고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성장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가 나온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게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래서
나왔으니까 고3 때 이렇게 하면 이미 그때 늦다니까. 이게 생계부는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지울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니까.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에 가서 필요한 능력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이 땅에서 쓸 수 있게 중3 때 늦어도 중2 때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생계부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메꿔서 이제부터 이 기준에 맞게 잘해서 고2, 고3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해보는 거고 사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아직 안 봤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겠다. 근데 중간고사가 넘어가고 1학기가 넘어가면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어떻게 해서 뭐 되겠지 이렇게 예전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카테고리 안에 맞춰야 돼요. 이익지 않으면은 본인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붙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고 그 알면서도 이렇게 맞게 그렇게 정확하게 생계부에서 이것이 구현되고 보여질 수 있게 표현되지가 않았다고 하면은 본인 혼자 열심히 한 거고는 떨어지는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지금 배포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준비를 해야 대학을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로드맵을 친절하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대학에서 말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자 이제 항상 그 지금의 사고력 글쓰기,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의 글쓰기, 또 생각하기. 이것은 무슨 뭐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소설 쓰기나 이런 에세이 쓰기.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를 보면 에세이 쓰기 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문제들, 문제 해결 방법들,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에세이 부분에 잘 우리가 표현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내 거가 그냥 근거 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 거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맞게 준비가 되고 성장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글쓰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논술하고는 좀 다르다.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어쨌든 올해까지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유일하게 읽은 독서를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 3번에 그게 서울대학교 뿐이죠. 다른 학교는 다 책을 뭘 읽었냐를 물어보진 않죠. 중요한 거는 학업 태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서울대학교는 지금 뭘 넣고 있냐? 진로까지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지적 호기심, 탐구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탐색 의지가 보여야 되고 이것은 공부, 학업, 교과목 학업 성적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여기서 뛰어넘어서 다른 대학에서 말하는 진로 영역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냐. 똑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건 자기만의 의문, 자기만의 질문, 우리가 1강에서 서문에서 다 얘기했듯이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그 생각만 했으면 중요한 게 활동을 했으면 본인만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아웃풋,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 이게 입학사항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한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이 아이가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도 하고 심지어 대학을 붙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까지 이 능력을 개발시켜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대학 가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게 단시간 내로 이걸 또 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주고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 근데 이젠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동안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갖고 픽스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이제 앞으로 변하는 유학생부 종합전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세부 전공은 허물어지고 이 전공을 향해 가는 본인의 과정서부터 보겠다잖아. 진로 역량이라고 어떻게 다른 대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그게 학업 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연계성이. 그러면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누가 뭐 이걸 뭐 해준다고 만든다 해도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그 과정을 본인이 찾아가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능력과 사고력인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아웃풋만 보는데 정말 아웃풋을 내려면 과정을 잘해야 된다. 과정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문제 하나 더 맞고 가서 프로젝트에서 상 하나 더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은 못 타도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 공부했던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되는 그 생각의 카테고리가 성장되어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게 그 성장이 모여서 아이만의 고유한 시각이 형성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아이한테 해줘야
앞으로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바뀌는 걸 제가 가만히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까지는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거 선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더 안의 것이 보여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조금 자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더 보이는 건 뭐냐? 이건 설명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저는 이거 수년간,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건 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구나. 어떻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프로젝트하고 본인의 어떤 성과 고가를 올리고 회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 하는 순간부터 들어와 있느냐. 와우, 이거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 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 칼 들고 정말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게 이걸 해낼 수가 있겠구나. 저는 사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는 조금 적성이 다르다 그러면 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메인이 아닌 다른 거 있죠. 뭐 스포츠. 요즘은 우리 학생들 보니까는 축구 굉장히 1학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막 전지훈련도 가고 진짜 그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진짜 그 우리 그 프로 선수들처럼 그렇게 또 다른 뭐 미술이나 메인이 되는 우리 아이 적성에 맞고 우리 아이가 그걸 해서 행복하고 충분히 인생을 아주 행복하면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공부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든 이렇게 경쟁을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사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퍼 하나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퍼와 결과는 이걸 잘 아이를 습득시키고 이 능력이 아이한테서 길러지면 아이가 그걸 해낼 거니까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허물어졌거든요. 뭐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부터 이때는 이미 늦다. 언제부터? 중3 때는 기준을 갖고 칼을 잘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 어떤 아이는 조금 이걸 하는 게 빠른 아이가 있고 어느 느린 아이 내 애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빨리 이거를 해서 칼을 딱 갈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거기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힘들고 그렇지만 그 힘듦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그 힘듦이 뭘로써 그냥 잊혀지고 재밌는 걸로 되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 되는 우리 데뷔하는 우리 그 청소년들이 누가 정말 하기 싫은 거를 돈 주면서 춤춰라 노래라 하겠어요? 본인이 그게 좋으니까 새벽까지 춤을 추고 노력을 해서 본인이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이게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도 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그냥 그게 목적의 삶의 수단에서 어떤 그런 직업으로서의 수단으로 속하면 거기서 아이가 흥미와 재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흥미와 재미와 목적을 찾아서 내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전공에 대한 그 진로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업 때문에 선생하기 싫은 아이인데 교대 가라고 그러고 이런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할 때, 그거를 우리 아이를 양육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켰을 때 부모님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충분한 아이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없이 그냥 직업 때문에 이걸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보다 그런 경험을 잘 카테고리에 대한 전공에 대한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냐 이걸 잘 찾아서 가야 되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이다. 말씀을 또 드리면서 평가 기준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죠. 맞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장, 응? 앞에 보이는 어떤 선물, 보상, 그것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힘이 아이한테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는가? 과정도 공정하고 과정도 아이가 이걸 직접 함으로써 실패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성공하기만 바라는 어떻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실패도 해봐야지 어떻게 실패가 하나도 없이 성공할 수 그러면은 전투에 나가서 복싱을 하는데 내가 정말 크게 한번 잽을 날려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주먹의 어떤 그런 단련자라면 이 사람은 많이 맞아봤겠죠. 이런 어떤 내성 없이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내성을 키우고 내공 없이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가?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그게 좋아야죠. 아이들이 그 춤추고 노래하고 밤늦게까지 그걸 하듯이 내가 그게 좋아서 미쳐서 해야지. 그래야 아웃풋이 있고 성공이 있고 그 안에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결하면서 본인이 인내하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재미가 있고 하고 싶어야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동기에 대한 고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영어만 조금 잘 배웠어. 가가지고 이제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문학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갔는데 이미 그 카테고리에서 나온 게 영어를 잘하니까 영문학과에 갈 거였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죠. 영어를 잘해서 뭘 어떡할 건데. 응? 내가 영단어를 더 많이 알고 심지어는 내가 해외에서 좀 살다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영문학과에 그래서 더 거기서 더 지속적으로 더 거기서 뭐가 파생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의미를 못 찾은 거야. 영어를 잘하는 면 혹은 이따가 이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혹시 내가 일부 카테고리에서만 잘하는 능력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연결시켜서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영어라는 것은 언어인데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이라는 건 문화와 사회와 이런 것들이 나하고 우리가 총합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떤 뭐 문화와 사회의 어떤 영어적인 부분을 갖고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 내 보는 관점에서 미흡하니까 그거에서 나는 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그리고 그게 더 좋으면 내 단순한 직업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내 능력과 달란트로 도울 수 있는 함께 갈 수 소통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찾아보고 서치하고 호기심 갖고 의지를 갖고 이런 교육이 돼야 앞으로는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이게 앞으로는 정말 가는 방법이라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어떤 한 부분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결과는 다 우리 아이한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보다 이걸 좀 잘해서 정말 필요한 걸 좀 해라. 아이한테 능력이 어떤 능력이 길러지고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지를 좀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있는가? 하고 싶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알고 싶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뭐 나는 우리 아이 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이렇게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걸 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아이는 사실은 그냥 요즘엔 참 뭔가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뭔가를 찾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 그 살아가는 그 앞으로 시대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는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실패를 했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생계부라는 것을 딱 이렇게 아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처음에 가는 학교 실패, 잘못 선택한 거. 내가 생계부를 또 좋은 학교를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는 건 나한테 맞는 학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학교. 갔는데 내가 어떤 목표 없이 그냥 들어갔어, 1학년 때. 그래서 내가 그 생계부나 시간을 날려버렸어. 그러면 사실 만회할 수가 없거든.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큰 걸 물론 이루는 거지만 이제는 그 작은 실수 한두 개가 어떤 큰 목표과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게 다가가서야 된다는 얘기죠. 학업 외소양 읽어볼게요. 서울대학교는 학교 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업 외소양,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일반 그 서울대 외대학에서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얘기한 거를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업 외소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거에 대한 초점은 비슷해요.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소통과 협업과 이런 것이죠. 도덕성과 입학사항관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업 이외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 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보단 질입니다. 이미 지금 학생부 종합전 그 생활기록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양보단 질이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 횟수보다 내가 이제 반장 되고 부반장 되고 회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내가 그 세미나 수업을 주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시선으로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세미나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잘 이끌었냐가 이게 리더십인 거. 그리고 그거를 이끈 걸 갖고 나 혼자 공부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한 이 행위가 내 동료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냐.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횟수보다는 역할의 활동 내용을 실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평가 기준. 딱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요 딱 문구에 맞게 내 생기부가 되고 있냐를 보면 돼요. 바른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는가.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서울대 외적인 대학에서는 인성 부분을 공동체 역량외 인성은 너무 모호하다 이렇게 근데 아직 서울대학교에서 인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알아가고자 하는 내 호기심과 재미와 내가 진로가 정말 나하고 맞는가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을 때 모든 인성, 공동체, 의식, 약자를 도와주는 거, 열심히 공부한 경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강의 끊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